자, 이번 시간에도 하나 더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는 이제 뭐랄까 문법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객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객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객체의 일종인 또 뭐가 있냐면 배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활용하면 실제로 이제 돔이라는 걸 조작할 때 굉장히 편한데, 그러니까 즉 ASML을 조작하거나 변경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열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배열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 개념이 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일단 과일을 할게요. 자, 프루츠 과일을 할게요. 과일. 그러면 과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이제 어쨌든 담아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그러면 뭐 우리가 객체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배열은 어떻게 쓰냐? 대괄호예요.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자, 그러면 객체도 이제 그러니까 객체도 폴더의 일종이고, 배열도 하나의 이제 폴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배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다룰 때 배열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제 공통성이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숫자만 다루겠다, 또는 뭐냐면 문장만 다루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배열도 다양한 데이터를 품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사용할 때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을 때, 즉 배열은 공통적인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딸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콘솔 로그에서 프루트 한번 출력해볼게요. 자, 출력하면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오브젝트가 뭐예요?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열, 객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소값, 요소값이 몇 개 들어있다? 3개 들어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다른 방식으로 선언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뭐 사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은데, new array라는 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딸기,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뭐 보통 생성자 문법이라고 하는데, 배열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자마자, new가 뭐냐면 객체를 만드는 행위거든요. 객체를 만드는 행위. 그래서 내가 배열 객체를 생성하고 그 배열 객체를 만들자마자 그 배열 안에는 사과, 바나나, 딸기가 알아서 채워져 있어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실무에서는 요거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과에 접근하고 싶고, 또는 바나나에 접근하고 싶고, 딸기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서 사용하냐? 우리가 일반적인 객체를 사용했을 때는 뭐 여기다가 뭐 콘솔 로그에서 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접근하려면 이름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객체는 이렇게 접근했죠. 키로. 자, 키를 접근하면 밸류 값을 가져오는 게 가능했는데, 자, 배열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냐? 대괄호 한 다음에 0.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배열에서 0번째 요소를 가져오겠다, 그런 의미인데,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배열은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라벨을 갖는다.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라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필통 잃어버리지 말라고 부모님이 뭐 필통이나 공책이나 뭐 연필에다가 뭐예요? 라벨지 붙이잖아요. 그죠? 뭐 거기다가 내 이름 붙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덱스라는 라벨이 붙는데, 우리가 배열에서 요소값의 순서를 셀 때 우리는 보통 숫자를 쓸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잖아요. 근데 배열에서는 얘를 0번째, 1번째, 2번째로 셉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0을 첫 번째로 세기 때문에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사과를 가져올래. 그러면 0번째에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나는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얘는 1번째 요소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사과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바나나 출력할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바나나, 이때는 뭐 딸기,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나는 데이터를 좀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다른 데이터를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추가를 하냐? 자, 여러분들 배열이라는 걸 배웠으면 배열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배열 데이터 추가 문법이 있습니다. 배열에 데이터 추가하는 문법이 뭐냐면 푸시예요. 푸시. 그 다음에 VA라고 쓴 거는 이제 value예요. value.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 자, fruit, 푸시.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라 쓸까요? 배라고 써볼까요? 배. 그 다음에 fruit. 자,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이 배가 몇 번째에 들어가냐면 배열의 인덱스 맨 마지막에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시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푸시한 데이터는 배열 요소 값의 맨 뒤로 위치한다. 그래서 푸시가 뭐라고요? 배열의 데이터 추가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해당 요소값은 배열 인덱스의 맨 뒤로 위치. 요게 이제 배열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자, 여기 뭐 할까요? 수박.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수박이 여기 맨 뒤에 추가된다는 거예요. 맨 뒤로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배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얘는 몇 번째? 네 번째. 0, 1, 2, 3이니까 세 번째 인덱스. 그 다음에 얘는 네 번째 인덱스에 각각 위치한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가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에 관련된 배열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는 숫자만의 배열을 만들래. let 넘버스를 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숫자만의 배열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쨌든 추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추가를 했을 때 추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잘 엄청나게 쓰이는 방법은 아닌데, 자, 언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언시프트. 얘는 잘 안 써요, 여러분들. 의외로. 요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외우는 거는 이제 푸시 정도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는 요거는 외울 필요 없다. 얘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 얘도 데이터 추가긴 한데 계열의 데이터 추가인데 계열의 첫 번째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푸시는 뭐예요? 배열의 마지막에 요소값 추가라고. 자,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fruit 그 다음에 unshift 그 다음에 또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귤.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귤이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나요? 맨 앞에 있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잘 안 써요.
이 녀석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는 배열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수정. 자, 수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수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푸릇 0번째,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라 쓸까요? 오렌지라 써볼까요? 자, 이게 바로 배열의 값 수정이에요. 0번째 요소를 요소값을 오렌지로 수정한다. 그러면 수정하고 나서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 귤이 뭘로 바뀐다? 오렌지로 바뀌어 있어요. 왜냐면 귤이 지금 이제 0번째 요소니까 0번째 요소를 여러분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오렌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합니다. 배열의 데이터 수정은 해당 인덱스로 접근해가지고 그 값을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정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삭제도 있습니다. 삭제. 근데 삭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얘도 뭐가 있냐면 팝이라는 게 있거든요. 팝.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프루츠 점 팝이라 해볼게요. 자, 이 팝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배열의 마지막 요소 값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팝하고 나서 지금 프로 출력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수박인데 수박이 마지막 요소인데 어떻게 해요? 수박이 삭제된 상태에서 지금 출력이 돼요. 보이죠? 수박이 마지막 요소지만 수박이 지금 삭제가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삭제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언시프트가 배열 요소 값에 0번째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라면 이 시프트라는 건 뭐냐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값을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시프트 그 다음에 출력해보면 어떻게 된다? 보이죠? 지금 오렌지가 뭐예요? 삭제가 된 상태에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랄까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배열의 요소값을 삭제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튼간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특정 부분만 출력하겠다. 자, 뭐냐면 슬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시작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끝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끝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슬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특정 시작 인덱스부터 특정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 값을 출력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자, 넘버스 그 다음에 슬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는 0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이렇게 쓰면 이건 3번째가 아니라 내가 3 전인 2번째까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넘버스가 아니죠. 지금 프루츠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프루츠는 지금 뭐예요? 누가 0번째예요? 얘가 0번째죠. 그 다음에 3번째 전이니까 딸기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배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열의 길이가, 그러니까 배열이 뭐 한
70몇 번까지, 그러니까 70 몇 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내가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그거를 다 일일이 파악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즉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문법인데 바로 인덱스 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오브. 자, 그러면 인덱스 오브는 어떻게 쓰냐? 제가 let find num이라 써볼게요. 넘버스에서 인덱스 오브라는 걸 쓰면 어떻게 50이라 쓰지 말고, 자, 딸기라 해볼까요? 딸기. 자, 딸기가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어요? 2번째 위치에 있죠. 2번째 현재 0, 1, 2니까. 자, 그러면 제가 콘솔 로그에서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당 요소는 뭐야,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이 넘버스로 자꾸 제가 헷갈려서 프루츠라 해야죠. 위에 넘버스 쓴 거 제가 자꾸 기억해가지고 요걸. 자, 보시면 지금 뭐 나와요? 2 나오죠. 그러니까 해당 인덱스, 해당 요소는 지금 2번째 위치에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배열의 길이를 확인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배열의 길이. 요소값의 배열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length라는 게 있어요. length. 자, 이 length라는 걸 쓰게 되면 이 녀석이 알아서 그 배열의 길이를 알려주거든요. 자, 한번 콘솔 로그에서, 자, 프루츠가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전체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4개죠. 근데 이 녀석한테 여러분들이 .length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배열의 길이를 알려줘요. 자, 4 보이죠? 이렇게. 그냥 배열의 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다. 4개가 지금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이제 값을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요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넘버라는 배열을 이제 선언했는데, 자, 이제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반복문을 이용한 배열 순회.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어떻게 순회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포문. 자, int i는 0, int i를. 자, let i는 0이라 쓰시고, 자, i는 몇 개예요? 자, 4개죠. 그죠? 4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자, 넘버스에서 대괄호 쓴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까지 해가지고 요소값을 접근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보이죠? 왜 제가 4 전까지라 했나요?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뭐예요? 4번째 인덱스를 가진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5를 내뿜진 않지만 지금 없다고 undefined 나오는 거 보이죠? 없다라고 나오는 거, undefined. 자, 그렇기 때문에 4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배열의 길이가 데이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얘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알아서 유연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추가한다면 100개로 알아서 늘어나요. 이제 어느 세월에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length라 했죠. 그래서 넘버스 length 하게 되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다? 4랑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버전 1이죠.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포문을 이용해서 풀었다면, 자, 버전 2. 자,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for, let, number. for in이라는 문법인데, 이게 맞나? for in이라 해야 되나? js, for in. for off죠. for off. for off. 이 for off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넘버스 해당 배열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10이 들어가서 실행, 20이 들어가서 실행, 30이 들어가서 실행.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에다가 담아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보이죠? 근데 얘는 단점이 뭘까요? 단 역순으로 실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배열순의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이치. 자, 얘는 어떻게 쓰냐? 자, 여러분들이 넘버스를 일단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포이치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대가로 쓴 다음에 원래 여기 펑션 한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함수가 들어와요. 여기에는 이 포이치 안에는 함수가 들어오는데 펑션, 소가로, 중가로. 근데 보통 실무에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소가로 에로 펑션을 씁니다. 그 다음 에로 펑션 쓴 다음에 여기에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숫자를 뭘로 받게 되냐면 매개 변수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num이라 쓰게 되면 얘가 알아서 포이치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요소값을 순회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10, 20, 30, 40. 보이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요소값 말고도 인덱스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인덱스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인덱스 나오는 거. 그래서 포이치문은 인자값,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인덱스, 뒤에는 그 값.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포이치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 근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써야죠. 자, 보이죠? 요소값, 순서가 이제 요소값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 그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0번째는 뭐 10, 1번째는 뭐 20, 3번째는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근데 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덱스를 뭐 받지 않겠다 하면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자, 얘를 이용해서 나중에 뭔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줄여서 쓸 수도 있냐면 요렇게 줄여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말씀드렸죠?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면 뭐다? 중괄호가 뭐 한다 했어요? 생략이 가능하다 했죠. 말 그대로 이거 생략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넘만 출력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전 2, 얘가 이제 버전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배열 역순 순. 자, 역순은 여러분들이 요거 둘 다 역순 출력 안 됩니다. 포 오브도 역순 출력하려면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시작값을 뭘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길이가 4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i는 어디까지? 0까지. 그 다음에 i를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감소시켜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역순 출력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43210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얘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 길이가 뭐예요? 마지막 인덱스가 뭐예요? 3이잖아요. 0, 1, 2, 3. 근데 이런 게 네 번째 요소 존재하잖아요? 아니니까 3이라 써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쓴다? 넘버스 한 다음에 i번째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출력이 되는데 이 3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이기 때문에 3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저는 last index라고 써볼게요. 변수를. 자, 그러면 넘버스에서
자, length라는 건 뭐죠? 자, 배열의 길이죠. 근데 배열의 길이 하면 4잖아요. 그러면 4-1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다. 그러면 여기 3 대신에 last index라 넣어주면 배열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가 많아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어차피 얘는 알아서 자기가 유연하게 구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되더라도 그런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